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가상자산을 둘러싼 2030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죠. 가상자산과 관련 당정 간 이견이 없다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당내에선 여전히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또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파파머스크 효과로 비트코인 가격은 2월 한 달 동안 64% 올랐고 이후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테슬라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갖고 있던 가상화폐의 10%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익은 1억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20억 원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혁신의 상징이죠.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4분의 1이 비트코인, 즉 가상자산 판매 수익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보다 비트코인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낸 거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에게도 치고 빠지는 거냐, 배신당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개인의 비트코인은 안 팔았다. 비트코인의 유동성 입증을 위해서 판 거다라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게임 회사 넥슨의 일본 법인은 1억 달러, 우리 돈 1,13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 정부가 다 보호해줘야 되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냐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고. 네,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이 발언,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2030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9월까지 신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폐지될 수도 있다 경고를 하면서 민심은 그야말로 부글부글인데요. 민주당에서는 2030 표심을 잡으려고 앞다투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정 간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가상자산과 관련한 당정 간의 이견이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홍익표 정책위 의장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통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했죠. 저는 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GT&T에서는 인다 커런시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지금은 버추얼 어셋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죠. 네, 당장은 지불 수단으로 사용이 어려운 만큼 화폐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안 되고 또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도 가상자산이란 단어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다단계 거래,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의 불법 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당정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습니다. 시장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다른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을 일시 우발적인 기타 소득, 이를테면 일종의 로또로 보고 있는 건데 실제 거래 형태는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는 주식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가상자산과 주식은 또 다르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가상자산을 뭘로 볼지 입장부터 명확히 해라라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선 정부가 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개념조차도 지금 현재 정립이 안 돼 있죠. 안 해놓은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거래소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정부가 개념부터 정립을 하고 이걸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네, 화폐냐 자산이냐 혹은 기타 소득이냐 주식의 일종이냐에 따라서 당장의 과세의 방식도 달라지겠죠. 세법도 규제 방식도 또 담당하는 주무부처도 모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부터 내년 1월 과세는 시기상조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과세 논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가상자산을 법적 테두리 내에 들어와야 된다. 투자자들이 어떤 계층과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분석을 한 다음에 과세를 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것은 좀 유예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당정 간 이견이 없다. 2030 민심을 달래겠다. 이렇게 말잔치만 벌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3년 전에 비트코인 시장이 출렁이자 정부 여당에서는 역시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 들었었는데 여론의 반발에 밀려서 주춤한 뒤로는 또다시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지금까지도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는 내일까지, 그리고 일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인데요. 앞서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홍영표, 우원식 후보가 협공을 하고 있다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죠. 당대표 선거에 세 번째 도전 중인 송 후보가 인지도를 무기로 해서 대의원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일 텐데요. 변화를 앞세운 송 후보, 문재인 정부도 변해야 성공한다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지난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변하겠습니다.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을 벗어던지고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변수는 투표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이 권리당원의 표심입니다. 이른바 여권 내 강성 지지층, 친문 세력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인데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권리당원을 콕 집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에게는 17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80만 명의 열정적인 당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면, 하나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성공과 대선 승리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역시 친문으로 꼽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미 선출됐기 때문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이 모두 친문 세력이 집권하는 데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생을 내세운 우원식 대표, 당을 쇄신하는 동시에 내부를 챙기겠다 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쟁 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과거의 민주당입니다. 과거의 민주당의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 드러내겠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는 국민보다 더 낮게 엄격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의 내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상화폐 아닌 가상자산, 당정 간 이견 없다. 과세부터 투자자 보호까지 대책 마련 시급.